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32페이지, 교과서 132페이지 알아볼까요? 펼치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의 개념을 여러분이 아시고, 기본 이해력 문제에 나와 있는 기회비용을 쉽게 계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알아볼까요? 같이 내용 분석을 같이 해봅시다. 뷔페 식당에서 2시간 동안 식사하기 위해 1만 원을 지불하였고 그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이 2만 원이라고 하자. 이때 뷔페 식사를 위해 치르는 비용은 얼마일까 그랬는데 뷔페 식사를 위해 치르는 비용은 얼마일까 그랬죠. 여기서 이 비용은 기회비용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기회비용이 얼마냐 그걸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을 알고 나면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기회비용.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대안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게 있죠. 어떤 식당을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식당을 3일간 문을 닫고 뭐 해외여행을 간다. 해외여행을 선택한 거죠. 해외여행을 선택함으로써 무엇을? 식당 3일간 문 닫는 거. 그래서 3일간의 수입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근데 실제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개념까지 알고 있어야 되냐 하면 이 개념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회비용을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명시적 비용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개념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 읽습니다.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의 기회비용은 식사값 10,000원, 10,000원이다. 그렇죠. 식사하기 위해 뷔페에서 식사하기 위해 10,000원을 지불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10,000원 식사할 때의 기회비용은 식사값이죠. 식사값은 눈에 보이는 계산서에 있죠. 그래서 명시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식사값 1만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 2만원까지 기회비용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요 수입 2만원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을 2만원 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포기하고 친구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기되는 가치, 포기하는 가치죠. 포기하는 가치 2만원 이것도 기회비용에 포함시켜서 여러분은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즉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통해 누리는 만족감의 가치는 3만원보다 작다면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통해 누리는 만족감의 가치는 3만 원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3만 원이 기회 비용에 해당됩니다. 3만 원이 기회 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만족감의 가치는 3만 원보다 커야 되겠죠. 3만 원보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합리적 선택을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은 매몰 비용도 있다. 위 사례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배가 부른데도 식사비 1만 원을 아까워하면서 더 먹는다면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배가 부른데도 막 뷔페에 가서 아깝다고, 돈이 아깝다고 너무 많이 퍼서 남겨도 문제가 되는 거고, 너무 많이 막 먹고 배탈이 나는 경우도 또 약 사 먹고 병원 가고 막 이래야 되니까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왜냐하면 미리 지불한 1만 원은 더 먹든 안 먹든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1만 원은 식사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값은 더 먹든 안 먹든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인데, 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우리는 매몰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경제학 용어 중에 기회비용, 매몰 비용 이런 개념을 알아두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기회비용을 확실히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몰 비용 뭐 이런 것은 계산하는 문제는 2학년 경제 선택을 하시면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할 때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선택을 할 때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와 있는 요 문장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생각을 키우는 활동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교과서 133페이지 생각을 키우는 활동. 합리적 선택을 하였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 문제에서는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합리적 선택의 한계. 먼저 자료 1. 개인의 저축 행위가 국민 경제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읽어보면 매월 월급의 20%를 저축하던 직장인 A씨는 지난달부터 매월 30%를 저축하고 있다. 직장인 A씨가 30% 저축하고 있는 거죠. 합리적 판단을 한 겁니다. A씨 개인은 합리적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줄 봅시다. 세 번째 줄 오른쪽. A씨의 동료나 친구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는 한국 경제가 절약의 역설 국면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즉, 개인들이 절약과 저축을 열심히 한 결과 경기가 위축되어 불황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절약의 역설도 같이 이런 낱말뜻도 알아두세요. 절약의 역설. 절약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합리적 선택을 해서 절약을 하고 저축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했으면 저축 금액이 늘어나서 투자가 늘어나고 생산활동의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서 경기가 호황으로, 불경기가 아니라 호경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개인이 저축을 열심히 하는 합리적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기가 위축됐다는 거죠. 생산이 줄어들고 경기가 위축돼서 불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절약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즉, 자료 1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개인이 열심히 저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약의 역설이라는
그 경기가 위축되고 저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저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위축되고 불황이 심해지는 이런 합리적 선택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자료 2. 포드사는 왜 그랬을까? 그래서 포드사는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활동 문제 2번 잘 책에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추가해서 써 놓으시면 됩니다. 먼저 자료 2 같이 읽어봅시다. 포드사는 왜 그랬을까?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사의 핀토는 1970년대에 아주 인기 있는 소형차였다. 그러나 이 차는 뒤에서 다른 차가 들이받을 경우 연료 탱크가 쉽게 밀려 들어가 폭발하는 설계사항에 결함이 있었다. 이러한 그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회사를 고소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 미리 이러한 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포드사는 핀토의 결함을 알았을 때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였는데 이미 판매된 차에 대해 연료 탱크의 안정성을 높여줄 부품을 모두 교체해 주는데 드는 비용은 1억 3,700만 달러인데 비해 이 결함으로 인해 죽거나 다친 사람에게 지급하는 위로금과 치료비, 자동차 수리비는 4,950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이 때문에 연료 탱크를 개선하지 않고 결함 있는 차를 계속 판매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례를 분석해서 2번 문제를 푸는 겁니다. 1번 문제는 여러분이 읽고 책 정리해 놓으시고 2번 문제 같이 봅시다. 활동 1의 답변을 토대로 자료 1, 자료 2를 통해 알 수 있는 뭐예요? 합리적 선택의 한계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그랬는데 여러분은 책 정리를 반드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생각해낼 활동 문제 2번 정리해 놓으세요. 예시 답안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시 답안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쓰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여기 예시 답안 여러분이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 여기에 예시 답안의 끝에 보면 자료 1, 2를 통해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연화님. 자료 1과 자료 2를 통해서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무엇을 더 추가하냐면 포드사에 뭘 추가하냐면 포드사의 그 포드사라고 하는 하나의 기업의 기업의 일반적인 사회적 책임까지 여러분이 논하면서 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그 기업이 아무리 이윤 추구가 제1의 목표라고 하더라도 설계상의 결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비용과 편익만을 따져서 비용이 너무 많이 다시 자동차 리콜을 해서 부품 교체를 해주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몇 배로 드니까 한 배에 4, 30이니까 몇 배가 되는군요. 몇 배
드니까 오히려 결함을 방치해서 인명사고를 내게 한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비판하시고 일반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여러분이 논술할 수 있도록 여기에 쭉 이어서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게시판에 여러분이 과제 제출할 수 있도록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기회비용과 함정 선택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